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원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에 보이는 곳이 원삼면 일대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당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원삼,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데 면소재지에서 가장 발달한 곳은 어디다? 면사무소 앞입니다. 이 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준주거 지역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일부 상업 지역이 있고, 그리고 1종, 2종 주거 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삼 면사무소 앞쪽에 면소재지, 워낙에 시골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면소재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곳이 나중에 확대가 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이쪽에 낮은 구릉지, 이 산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도로들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이제 초반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구릉지, 이 산을 토목공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 위쪽 라인들은 협력업체 부지를 먼저 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로 한번 다시 볼까요? 카카오 맵인데 지금 오늘 드론은 이 위치에 떠서 좌측과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시야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핵심 지역인 준주거 지역, 그리고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있는 이 원산 면소재지 앞쪽 라인이 굉장히 발전은 될 텐데, 아무래도 도로 중심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도로가 좀 넓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업 지역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이제 회차로를 만들어야겠죠.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차로를 만들고 하려면 이 지금 보면 워낙 작은 필지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질까 나중에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중심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수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아마 공동주택들 들어올 테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마 4층 상가주택들 또 들어올 거고요.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이 이제 마련이 돼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에 이제 처음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이 318번 도로 라인 위쪽에 협력업체 부지들 먼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주변에 이제 인부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면 원산 면소재지나 이 주변 라인에 4층짜리 상가주택이나 다가구들을 지으려면 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들을 보면 6m 도로 이상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원삼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쪽 라인의 초반부에는 원삼과 배감 쪽으로 많은 인부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원룸들을 허가받고 줘야 되는데 원룸 허가받고 짓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용인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평택이나 안성 같은 것들을 보면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파면 되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또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지금 현재 이 백암면 쪽이 많고요. 백암도 사실은 원산보다는 크지만 이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물류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원룸들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백암 같은 경우도 원룸이 거래가 거의 없고 55만 원에 지금 원룸이 거래가 되는데, 55만 원 해도 방이 없다고 그래요. 한번 백암 쪽도 가볼까요? 이곳이 이제 백암시내인데 원산보다는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배 정도는 큰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막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중요한 것은 이 도로라인 중심으로 해서는 근생 상가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인력들은 이런 상권, 근로하시는 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요. 당구도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공장, 근로 인력들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타이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받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삼 시내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 라인이 굉장히 핫한 라인이죠. 원삼으로 이어지는 메인 도로 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도 지금 보면은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는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롯데리아라든지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평택 같은 곳들을 봐도 요즘에는 이제 근로 환경들이 굉장히 안전 위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근이라든지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좀 젊은 분들 금요일 날 일 끝나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평택 같은 경우도 지제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SRT나 기차,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이라든지 기존에 본인들이 살고 있던 근거지로 가서 주말에 놀고 다시 또 평택으로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의 평택 삼성반도체 앞에 상권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한산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인력들이 몰려오면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용이한 이런 도로변이 잘 되어져 있는 주거지역에 원룸이 들어오지 않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 같으면은 평당 55만원씩 받는데도 왜 나가지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같으면 이제 DSR이라든지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원룸 업자분들이 저런 주거지역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놨을 때 통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또 무르익으면 대감 쪽에 저렇게 일부 비어있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에 이제 원룸들이, 다가구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도 55만 원이면 방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왜 짓지 않느냐, 이런 것들 보면 원주민들이 땅을 갖고 있다가 그냥 농사를 지시지 크게 수익률에 또 연연하지 않는 원주민분들도 있고,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원룸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불과 1년 전,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350, 400을 얘기했던 것이 지금 400에서 500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몇 억, 심지어는 이런 큰 덩어리들 같으면은 한 원룸 3-4동이 나올 수 있는데 몇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민분들 같으면 그 돈을 들여서 내가 건물을 짓느니 그냥 나는 농사 짓고 내 자식 대에서 알아서들 하게 놔두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인지 배감 같은 경우도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쓸만한 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쓸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지역들 같으면 지금 평당 400에서 600, 위치에 따라 조금 틀린데 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원룸업자들이 만약에 이제 대출 규제만 풀린다면 평당 500 돼도 할인 업자분들이 이제 슬슬 들어올 만한 시기인데, 아직은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력들도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실 지금 배감면 같은 경우 보면은 원산면보다는 훨씬 크고, 그리고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이나 식사를 해결하고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잘 수 있는 어떤 것이 원산보다는 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 라인으로 이용하면 원삼, 이제 두창리 쪽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가 원삼과 지금 배감을 이어주는 메인 줄기 라인이 되고 또 차선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 왼쪽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배감 일반 산업단지라는 곳이고요. 나중에 도면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배감과 원삼의 중심은 시내 인근인데, 우리 같이 이제 원형지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이런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은 가격대가 지금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런 주거지역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근생이나 상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곳은 이 용인 SK 하이닉스의 5개의 구멍이라고 하죠. 5개의 출입문이 나올 수 있는 318 도로 라인, 이곳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남용인 IC가 나오는 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택 같은 경우를 봐도 정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남문, 북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쪽이 정문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암리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17번 도로로 이어지는 라인, 이 도로 라인도 지금은 2차선이지만 이제 4차선 공사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근창리 라인에서 배감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4차선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2차선이 잘 되어져 있는 이 도로에 왜 주목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 라인은 이제 언덕 올라요.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가팔라서 지금 도로가 잘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오르막입니다. 지형이 높다 보니까 이 도로에 붙어 있어도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도로 라인으로도 어떤 상업적인 행위나 근생, 상가가 가능한 곳들은 나중에 저렴한 가격대에 잡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언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공사하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경기가 꺾였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황일 때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해야 나중에 호황기에 그런 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불황기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호황기 때에 제대로 된 큰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너분들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쪽에 중릉리에도 지금 보면 이런 큰 산업단지 같은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중릉리에서 벌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용인 축구센터 쪽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공식은 안 했지만 여러 곳에서 이제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벌써 SK 하이닉스 인근의 개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사암리, 그다음에 고당리, 독성리, 중릉리 일대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용도를 상향시켜주기보다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대략적으로 자연녹지 같으면 20의 100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취급하는 이제 녹지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왜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관리 지역 같으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건폐율이 50, 용적률을 125%, 자연녹지 같으면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인데 건폐율 30에 용적률은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벌써 이미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확정이 됐는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저랑 관련 없는 필지들인데 그냥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찍어볼까요?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시행령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쭉 해서 인구 감소 또는 경제 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장 등 입지 분리 계획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미 개발될 것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짓거나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 것인지 한번 제 영상 마지막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삼 면소재지고요.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원삼이나 안성이나 임장에 가보시고 이런 허허벌판 이런 시골 원형지의 개발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곳이 진짜 개발되는 게 맞냐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토지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 내가 정말 이게 토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곳을 임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못 하시더라도 이런 원형지가 나중에 3년, 5년 뒤에 개발된 모습들을 쭉 한번 보신다면 이 이후에는 분명히 투자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랬던 곳이 이렇게 시골이었던 곳들이 개발 계획이 잡히고 공사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머릿속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처음 원형지에서부터 개발이 된 도시를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하시는데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생기실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인들 보면 이렇게 송전탑 라인들 같으면 이것은 지금 안성의 신안성 변전소 719 변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력을 운반하는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와 원산면의 SK 하이닉스 전력과는 상관이 없는 송전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해서 중릉리 일대에 이제 송전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면을 보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인데 이렇게 도로 계획들이라든지 이제 확장 계획들이 다 나와 있고, 초반에는 이쪽 먼저 협력 업체 부지들 먼저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초창기에는 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니까 이 일대가 발전이 많이 되고 인부들이 좀 몰릴 것 같고요. 나중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반도체 핵공장이 들어오는 건 2년 6개월 정도 뒤, 공사가 시작된 2년 6개월 뒤부터니까 위쪽에서부터 핵공장을 짓겠죠. 4개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위쪽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3기 라인 지을 때부터 이제 밑에 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폐수 시설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쪽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이쪽에 이제 신안성 변전소에서 지중화를 해서 3, 4호 변전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폐수 처리 시설이 이제 중릉리 일대에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맞은편에는 지금 공원 부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언제 되는 건지, 진짜 되긴 되는 건지 라는 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들어오는 것은 불변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도 국내 본지는 이 원산면에 만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진다면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철근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자재들을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인해서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인해서 공사가 훨씬 더 빨리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조금 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원삼지역, 배감지역은 상전벽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